안성환의 시사야. 혹시 조선시대 임금들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 느끼신 적 없으세요? 임금을 칭할 때 어떤 왕은 끝에 조가 붙고 또 어떤 왕은 끝에는 종이 붙는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말입니다. 조와 종 사이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 우리가 평소 그냥 지나쳐버린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건 아마 궁금증 안 가져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세종은 종자가 뒤에 이름 끝에 붙고 세조는 조자가 붙느냐, 이거 가지고도 많이 싸워요. 저도 뭐 잘 받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공부를 해보면 엄청 흥미롭더라고요. 조와 종을 붙이는 것, 이걸 묘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나 왕이 죽은 뒤에 이 종묘의 신의를 모실 때 후임 임금이 이제 올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전의 이름은 아니죠. 전혀 다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망고의 성군인 세종이 원래는 문종이 될 뻔했다는 거고요. 또 영조와 정조도 원래는 영종과 정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영조와 정조가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연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는 얘기인데, 묘가 뭐냐,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묘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왕이나 황제가 죽을 때 이제 종묘 신의를 모실 때 붙이는 조노라는 게 이제 묘고, 그 생전의 이름은 물론 아니고요. 이거 누구한테 조를 붙이고 누구한테 종을 붙이느냐라는 게 이제 인조 때, 이게 효종 때인데, 그 아버지인 인조의 어떤 묘를 할 때 그때 이제 홍문관 관리인 심대부가 그 논란이 많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부터 조와 종의 칭호는 우열이 없었다. 그러니까 창업군주에게만 조로 하고 나머지 군왕들은 아무리 공이 커도 조를 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심대부가 예법 관련 경전이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왕조의 시조는 조가 되고 그 후에는 종이 된다라고 기록을 한 것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종법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조가 다시 등장하니까 지금 뒤섞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헷갈린 건데. 그 원래 중국과 한국에서는 나라를 세운 창업주는 태나 고를 써가지고 태조나 고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한나라나 당나라 같은 경우는 고조, 그다음에 북이나 송이나 명이나 청 같은 경우는 태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려를 세운 왕건, 그다음에 조선의 창업주 이성계 모두 태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창업주에만 조. 근데 그 후대 임금들한테 모두 종자를 붙이는 건데, 그 후대 임금 가운데 조자가 붙은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종법의 원리를 했지만 같은 예계라는 경전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공이 있으면 조가 되고 덕이 있으면 종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조공 종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종법의 원리를 따르느냐 아니면 조공 종덕을 따르느냐 해서 이제 그때그때 달랐는데, 임금의 선호도나 권력 세력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렇게 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부분 이렇게 보면 무슨 종보다 무슨 조를 좀 더 선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가 태조 뭐 이런 뭐랄까 시조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뭔가 덕이 있다라는 종보다는 뭔가 공이 있다라는 어떤 조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선 초기에는 이 종법의 질서, 즉 창업주인 태조 이성계만 조를 받고 6대인 단종까지는 적통이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이제 종법의 원리를 따라서 무슨 종의 묘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세조 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세조는 그렇게 썩 좋은 임금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공은듬이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세조가 왜 문제가 됐냐면 문종과 부자지간이 아니라 또 형제고 단종의 삼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조카를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임금이 됐잖아요. 문제는 세조가 죽고 나서 그 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세조가 죽었으니까 세조의 아들인 예종이 등극을 하면서 죽은 부왕의 묘를 논의한 다음에 3가지의 후보를 올립니다. 이걸 삼망이라고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이제 하는 건데, 이때 올라온 3배수 후보 중에 뭐가 있냐면 신종과 예종과 성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조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예종이 반대를 한 거예요. 예종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라를 다시 세운 대행대왕, 그러니까 승하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묘가 없는 왕, 우리가 대행대왕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행대왕의 공덕을 기려서 세조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고집을 계속하는 거죠.
세조가 나라를 다시 세웠다니요? 이게 뭐냐면 허약한 임금인 단종을 몰아내고 이징옥과 이시의 난을 평정을 해서 종사의 중흥을 도모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세조의 아들이 이제 예종이 뭐 이렇게 한 건데 그 입장에서 보면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어떻게 보면 부왕 아버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뭔가 왕권을 다지려는 어떤 의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좀 억지친한 같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조로서도 좀 세조 입장에서 봐도 창업주인 증조 할아버지의 묘에 조자가 붙었잖아요. 태조라고. 예. 그리고 아버지인 세종대왕의 묘에 세자가 붙었는데 두 글자를 합한 세조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효죠. 그래서 정인재를 비롯한 대서신료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를 다 해요. 네. 그러나 아드님이신 예종이 이른바 조공 종덕의 예를 들면서 세조를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관철을 시켰는데요. 이것이 훗날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칙을 한번 깨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조, 인조. 그렇죠.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어떻게 보면 자초한 그러네요. 임금들인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공이 많다고 조짜냐라는 거잖아요. 들만한데 선조의 경우도 죽은 뒤에 종이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돌아가신 임금은 임진왜란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시 세운 공이 있습니다. 조공 종덕에 따라서 마땅히 조라 해야 된다 합니다라고 논리를 펴는데 반대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래 창업주만 조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는 게 맞는 법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종사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백성들 버리고 네. 의주까지 그냥 임금 혼자 막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조짜 붙이자고 얘기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논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종파의 논리가 통해 가지고 광해군도 이제 하는 수 없이 그걸 인정해서 선종이라고 했어요. 선종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대벽파인 허균과 이첨이 조를 다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아들인 광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얼씨구나 하고 슬그머니 선조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선조가 된 겁니다. 그 조자를 붙이는 게 좋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인조 역시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그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의 4대했다가 결국 병자호란을 네. 자초한 장본인인데 이게 무슨 낯짝으로 인조가 된 건지 참 기가 막힌데 또 이게 아드님이신 효종이 문제인데 이 효종이 죽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반정을 통해서 누란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종보다는 조가 맞다. 예법에 맞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선조는 광해군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선조라고 붙여주는데 그렇죠. 예. 광해군을 물러나게 하는 인조반정으로 또 예. 그 들어선 임금은 또 그 아들이 또 그걸 또 굳이 또 예. 다시 조자 붙여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참, 이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아까 조정에 얘기했던 있긴 있었지만 이게 그럼요. 의견이 설득력이 없었던 건지는 아니면은 일부만 얘기했던 했을 거 아니에요. 대관들이 아까 얘기했던 심대부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비롯한 대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대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 일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아니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의 묘도 잘못된 거다 원래. 그리고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선조의 묘호도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중종도 사실은 반정으로 임금이 됐잖아요. 네. 인조처럼 반정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갑자기 중종을 칭찬을 해요. 대관들이. 왜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니 중종도 이 어떻게 보면 폭군 연산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지만 중조가 아니라 중종을 칭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종이 죽었을 때도 조종의 논쟁이 있었어요. 네. 아들인 인종이 또 역시 조자를 고집했거든요. 중조라고 하든지 뭘 하든지. 근데 그때도 신료들이 세조가 조를 칭한 것은 뭐 아우가 형 문종을 이었기 때문이지만 대행대왕은 곧바로 성종의 계통을 이었기 때문에 조를 칭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해서 중종으로 낙차게 된 거거든요. 반정이 일어났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인조 다음에 효종 시대 대관들도 중종의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다.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조도 인종이 되든지 종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효종이 아드님인 효종이 반대 목소리를 뭐라 그러냐면 저 망령된 은원이냐라고 일축을 하면서 인조의 묘를 이제 강행을 합니다. 그러면 영조와 정조, 순조 네.
왜 종이 아니고 조였습니까? 그 영조의 원래 묘도 영종이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 돌아가신 지 113년이나 흐른 1889년에 영조가 이제 비로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종이었죠. 그때는. 영종이 예. 평소 백성을 사랑하고 근검절약을 했으며 특히나 1728년에 일어난 이인자의 난 등에서 초기에 일어난 각종 변란을 진압한 공로를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영종이 그때 당시 영종이니까 네.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갖가지 정치적인 변란이 일어났거든요. 네. 결국은 20만 명이 가담하는 이인자의 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압한 것을 무슨 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지나치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영종도 113년 동안 영종이 됐다가 영조로 슬그머니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손자인 정조는요? 예, 정조 역시도 정조도 원래 정종이었어요. 정종이었죠. 99년이 지난 뒤에 바뀌는데 1899년에 고종이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한 지 3년 만에 정종을 정조로 바꿉니다. 아, 그렇게 늦게 바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바꾼 건 아니고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 고종이 원래 사도세자의 서자이자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신군의 증손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고종이 즉위하자마자 정조의 손자인 효명세자 있잖아요. 예. 그 효명세자의 양자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종으로서는 정조의 직계임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고종은 결국 사도세자, 정종, 순조, 효명세자 이런 식의 정통을 밟았다고 천명을 하면서 정종을 정조로 추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후대 임금맘인데요. 지금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순조는 왜 순조가 된 겁니까?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었죠 원래. 그 아, 순종이었어요. 아, 그래요? 1857년에 철종된데 그 왜 이제 철종이 이분을 순종을 순조라고 했느냐? 천주교 유포를 막고 홍경래의 난을 진압했다라는 등의 큰 공을 세웠다라 그러면서 이제 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억지 같은데요. 억지죠. 억지인데 예. 뭐 선조나 인조보다는 그래도 뭐 아, 그렇죠. 그 뭐 낫지 않나라는 아니, 생각이 이것도 들죠. 후대 역사의 평가기 때문에 예.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참 조심스럽긴 한데 예. 이제 세종대왕의 묘가 세종이 아닐 뻔했다고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종이 원래는 문종이라는 묘를 받을 뻔했는데요. 네. 이게 문종이 있잖아요. 예. 세종 아들이 문종인데 만약에 세종이 문종이었다면 문종은 인종이 됐거나 다른 뭐 이름을 받았겠죠. 예. 그랬겠는데 이 세종이라는 묘는 아들인 문종이 즉위하자마자 결정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정인지 허우 이런 분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뭐라 하냐면 역대로 세종이라고 일컫는 군주들은 뭔가 나라를 중흥시킨 분들한테 내린 묘인데 대행대왕은 돌아가신 이제 세종이죠. 대행대왕은 중흥이라는 것보다는 덕행을 이룬 분이다. 그래서 세종은 맞지가 않고 문종이 좀 어울린다. 뭐 그럴 문자니까 예. 뭐 문을 뭐 많이 부흥시켰다 그러니까 문이 좀 어울리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공 종덕의 원칙을 강조한 건데 이게 세종은 덕행을 쌓은 분이지 중흥이나 창업을 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문종이 낫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반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제 세종인 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문종의 묘를 받게 되는 분인데 그 문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왕의 덕행을 모르는 이가 없고 또한 사군육진을 개척한 공로가 있으니까 나라를 중흥시킨 셈이니까 뭐 조는 그때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초기였기 때문에 종법의 종류의 원리에 따라서 그 네. 조는 그때 할 수가 없었고 그래도 그나마 세종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이제 세종이 되는데요. 이제 세종이 만약에 세조 이후에 임금이 됐다면 아마 조자를 받았을 거예요. 세조 그렇죠. 이후에. 세조 때부터 예, 깼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랬고 그리고 이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의 묘에도 사실은 사연이 좀 있습니다. 태종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종은 세종이 임금이 된 뒤에도 4년 정도 상황으로 이렇게 군권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1422년에 돌아가시는데 아드님인 세종이 태종이라는 묘를 올리는데 그런데 이 사실이 태종이라는 묘도 약간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종 묘에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담겨 있었어요. 어떤 이유요? 그러니까 원래 태종이라는 묘는 나라를 창업하거나 그 창업주와 함께 가장 공덕이 큰 사람한테 붙입니다. 보통은 창업주의 뒤를 이은 2대 황제나 왕에게 붙여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도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가 2대 황제를 태종이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종은 태조의 적통이 일대 종자를 뭐 한테 올리는 그런 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외울 때 늘 헷갈렸잖아요. 네, 예, 그렇죠. 태정태. 예. 왜 이렇게 나오지? 예,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왜 예. 정종임금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태종이어야 할 조선의 2대 왕이 태종이 아니라 정종이라는 묘를 네. 받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3대 임금인 정왕군 이방원이 태종이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된 거죠.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그 묘는 누가 정한다 그랬습니까? 아들이 정한다. 후대, 예.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아들로 4대 임금이 된 세종이 큰아버지 정종을 정통으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정종 재위기간도 짧았고. 예, 그러니까 세종이 생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왕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분이 반드시 태종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아버지를 무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가 적통이 아니라는 거고 아버지인 태종이 태조 이성계의 적통으로 왕이 계승했다라는 거고 태종이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나라를 개국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거여서 조선의 적통은 태조, 정종, 태종이 아니라 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사실 정종이라는 묘도 2대 임금이죠. 이 묘도 260인이나 지난 숙종 때 받은 거거든요. 그전에는 묘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명나라가 내린 공정왕이라는 그런 명칭만 인정을 했습니다. 222년 동안 정종은 정종이 아니라 공정왕이었어요. 공정왕은 좀 심한데요. 그렇습니다. 공정왕 이렇게 세 글자로 불린 임금이 없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숙종 때 이제 그래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 그래서 이제 다시 그때 숙종 때 정종이라는 묘를 받은 거죠. 근데 세종 임금도 조금 덕을 쌓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조금 가족일 특히 이제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게 매정하셨는데요. 이 공적이 많지만 뭐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소한 어떤 그런 잘못은 당연히 있는 거고 사실 임금의 묘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고 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한 국왕의 어떻게 보면 한 평생을 평가를 하고 심판하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얻은 이름이 뭐 대체 아무것도 아니죠. 선조면 어떻고 선종이면 어떻고. 아니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예, 인종이면 어떻고 인종 어떻고. 뭐 그렇습니까? 뭐 순종이면 어떻고 순조가 어떻습니까? 아니 중요해요. 네. 외워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규칙이 정해졌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든. 근데 뭐 규칙이 많아요. 없어진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인조하고 이제 선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주로 세주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임금들이 못 나갔고 나라가 전란에 휩싸이고 백성들은 어육이 되고 해골이 길바닥에 나뒹굴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조의 경우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차라리 광해군 시절이 훨씬 낫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결국 병자호란 끝난 다음에 자기가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아비판하는 게 뭐냐면 나 한 사람의 죄로 모든 백성들이 해를 입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뭐 인리와 기강을 회복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조의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뭐 역사서에 뭐 이름만 공이 많다고 조라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롱거리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야, 오늘 저도 조금 알기는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안 거는 진짜 아주 조금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런 역사적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이름 한자에도 그렇습니다. 이름도 외자거든요. 임금의 이름이 다 외자인데 외자인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왜 외자인지. 얘기를 좀 잠깐 해주셨어야죠. 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 임금의 이름을 뭐 백성들은 못 쓰니까 한자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운 이름 한자로 썼어요. 그래서 많이 못 쓰는 한자를 써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이 기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언제 그 얘기도 쭉 한번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공덕을 쌓느냐가 더 중요했을 텐데 후대 역사적인 어떤 판단이 좀 다르면서 이름들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